예. 한덕수 측의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뭐 송미령 장관이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한덕수로부터 이 사건 계엄을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특검 구형량은 23년인데요. 그러니까 뭐 유죄가 선고되는 것에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자체가 위법한 부분이 존재하고 한덕수가 자기로 범행에 가담을 했던, 부작위로 가담을 했던 저는 가담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국무총리로서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공범들과의 형량과 관련해서는 좀 여지가 있긴 합니다. 김봉식, 조지호, 이상민 등의. 그렇죠. 네. 뭐 이상민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단전단수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선고됐고 그리고 조지호나 김봉식 같은 경우에도 10년 내외의 형을 받았기 10년, 12년. 10년, 12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형량과 비교하면 국무총리의 지위를 생각해도 좀 높다고 말씀 중에 생각되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을 선고받은 걸 비교해보면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죠? 네,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출석을 하고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12-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6노 253호 피고인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이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 진행에 앞서 재판 중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판장은 방송사 등의 재판 중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허가하고 그 방식은 법원을 통한 중계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선고 절차가 속기 녹음됨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차장검사 김정국, 윤기선 검사, 김현진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피고인 한덕수 피고인 나오셨고요. 예, 변호인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해왕의 임성근, 정연택, 고배민, 임재훈 변호사 네 사람 출석했습니다. 예. 선고하는 판결 내용이 많고 길어서 피고인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고 주문 낭독할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판결 선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항소 이후의 요지 및 그 판단, 결론, 양형의 이유, 주문 낭독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용하는 대통령 윤석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 장관 조태열,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당시의 직책에 대한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지칭합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시각은 일자를 생략한 채 시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작출,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윤석열의 지시 수용, 여당 원내대표를 통한 국회 상황 확인 및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점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을 내용으로 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이와 택일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문서인 위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하였다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 헌납 8호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허위 증언하였다는 위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 중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윤석열의 지시 수용, 여당 원내대표를 통한 국회 상황 확인 및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점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부분을 이유 무죄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3년과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특별검사가 이하 특검이라고 지칭합니다.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유예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 중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과 특검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의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합니다. 한편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점 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을 택일적으로 기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인 점과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택일적 공소사실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을 인정하고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행위에 나아갈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한 세부 쟁점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접견실에서 김영호에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은 김영호의 이 부분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김영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포고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대통령실 CCTV 영상, 포고령에 관한 김영호의 진술,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포고령을 수령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특히 포고령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수령한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포고령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던 특검 제2, 3회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을 탄핵 증거로 삼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세부 쟁점에 관한 판단과 내란죄의 관련 법리 등을 토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4년 9월 3일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엄 의혹에 관하여 답변한 내용,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주로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수행의 어려움에 관한 것인 점, 김명희 의원이 대접견실에서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던 점,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받은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에는 국회의원들의 활동 및 기능을 저지 내지 금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일반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를 넘어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위법한 것이고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포고령이 발령되고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 등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행위에 나아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식 하에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여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서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에 관하여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 중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국무회의 외관 형성 부분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도록 건의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란죄의 관련 법리 등을 토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위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윤석열에게 의사정족서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 선포 시까지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형식적인 의사정족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국무위원들 중 일부만 소집한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는 피고인이 직접 빨리 올 것을 재촉하는 전화를 하는 등으로 그 소집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것 외에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관하여 소집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이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무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도착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해보라는 등의 언동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것 내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의도가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를 막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내란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헌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국무회의 심의외관 형성과 관련하여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은 부작위범의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부작위는 앞에서 인정한 국무회의 심의외관 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자기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일부 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원심과 달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외관 작출을 통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을 전제로 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무위원 부서 외관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국무위원 부서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의 공소 사실은 특검이 들고 있는 근거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라는 외관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즉 피고인은 당시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발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피고인도 국무위원들에게 여기 모여서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 발언 내용과 상황만으로는 부서를 받고자 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김영호도 부서라고 하기보다는 서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함께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피고인이 부서를 요청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 국무회의의 경우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참석자 확인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부서를 요구한 뜻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서명 작업을 하려던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인지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그와 같이 국무위원 부서 외관을 형성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참석자 확인을 위한 의도로 서명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는 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함으로써 윤석열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앞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무회의 심의외관 형성 행위와 일련의 행위로서 국무회의 외관 작출을 통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에 대한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공소사실로서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대한 참석자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부서와 관련된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 중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부분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이상민과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상민이 대접견실에서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소지하였는지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김영현이 위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신문 기일에서 한 진술,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김영현, 조지호, 김봉식의 각 진술, 이상민의 소방청장 등과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상민이 대접견실에서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전화하라는 취지로 지시받는 것을 본 후 이상민에게 먼저 남으라는 취지로 요청한 점, 피고인과 이상민이 대접견실에 둘만 남아 22시 54분경부터 23시 4분경까지 10분 동안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위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을 검토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들을 통제하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상민이 위와 같이 협의한 이후 23시 23분경 포고령이 발령되자 이상민이 곧바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후속 조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상민과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에 관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상민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담당 부처 장관인 이상민과 함께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 점검하고 위 지시사항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부분과 관련하여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검이 기소한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법리에 따라서 파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상민과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상민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작위 범위
별도로 성립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합니다. 다음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에 관하여 봅니다.